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5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나스닥은 반등을 멈췄고 S&P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레벨업 했다고 무조건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레벨업을 했더니 머리 위에 전고점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직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오늘 밤에도 치열하게 싸워봐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탄력적으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시아는 이미 하루 반등을 멈췄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반등을 이어가도 멈출지 말지 그죠? 그런 좀 힘이 비리비리한 아시아나 유럽인데 어젯밤 미국이 혼조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 또 자연스럽게 일단 아시아는 2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멈췄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이 멈췄어요. 하루 멈추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칩니다. 근데 이틀 연속 멈추는 거는 분명히 좀 의미가 좀 남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다 대고 어쨌든 의미를 강력하게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미국이 큰형님인데 큰형님이 방향성을 정해주면은 그죠? 큰형님 방향 따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밤에 또 탄력적으로 상승 마감해주면은 모르죠. 또 2거래일 동안 반등을 멈췄지만은 또 다시 상승을 더 반등을 이어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좀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요즘 계속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 부근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세력들이 글로벌 큰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와 같은 두 세력들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새우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등 터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유럽은 일단 또 다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지금은 하락 중인데 이게 사실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유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고요.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지표 발표들 좀 몇 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항상 뻔하게 있는 것들만 있죠. 항상 뻔하게 있는 것들만. 예를 들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죠? 요것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이런 게 또 나오긴 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홈세일즈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제 생각에 시장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여튼 이런 지표들 서프라이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찰 정도는 하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집중은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미국장의 싸움이 끝난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셔서 대응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근데 계속 집중을 하시긴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에는 특히 각종 핑계를 대고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오니까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별 3개짜리 인베스팅닷컴에서 중요도의 별 3개짜리가 오늘 밤에 무려 3개나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신나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좀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이런 데에 나는 이런 싸움에 휩쓸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미국 장 마감할 때 보시고 오늘 대충 누가 이겼네 싶으시면 그때 살짝 숟가락만 얹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재료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역시 중국입니다. 헝다그룹 23일 디폴트 위기 3조 자회사 지분 매각 무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악재로 또 떠오르면서 사실 웃기는 게 중국 본토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본토 여기 있죠. 상해종합은 0.22% 상승 마감했고 항생은 빠졌네요. 그냥 이런 좀 혼조스러운 모습이 보이긴 보였는데
어쨌든 뭐 이런 소식이 아시아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뭐 솔직히 어떤 악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일본 증시는 원래 변동성이 뭐 좋았던 증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뭐 코스피 보기 전에 잠시 뭐 아시아장들도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은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일단 뭐 크게 급락을 했고 여기 어딘가에서 그럼 반등이 끝나나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확인하고 나서 빠지는 게 좀 좋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각 나라마다 어떤 그 차트를 만드는 모양들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자세히 보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보통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걸려서 시장이 방향을 바꾸거나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건 일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이런 V자형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렇게 꺾이는 것도요. 예, 한국 같으면 보통 2, 3거래일 확인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봉도 이렇게 V자, 하여튼 V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지금 상당히 오늘 낙폭이 좀 센 편이긴 하거든요. 이 음봉으로 아예 이 자리까지 붕괴를 시켜버렸으니까 여기 이 자리까지 붕괴시켜버렸으니까 반등이 아예 끝난 것인가, 반등이 아예 끝나고 다시 N자로 가려나 라는 거를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긴 봐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 미국 주식시장, 그죠?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어쨌든 좀 제한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마감됐으니까 일단 차트 모양은 이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구나 하고 가능성만 좀 열어놓고 보자는 거죠. 점검만 하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간 쇼 잡으신 분들은 계속 한번 들고 가보세요. 뭐 딱히 뭐 팔아야 될 이유 같은 거는 지금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하락한 거에 한 절반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꺾이려고 하는지 여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오늘 뭐 일단 본토는 짤끔짤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싶어서 이렇게 잘근잘근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반등하려는 힘이 모자라서 위쪽으로 올리려는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의 반등도 끝나고 나서 꺾여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안 좋아서 자빠진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진짜 얘는 와장창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고요.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그죠? 반등을 멈췄습니다. 홍콩은 근데 뭐 안 봐도 이런 건 뭐 너무 하락 추세가 예쁘게 지속되고 있어서 어쨌든 뭐 일단 헝다 이슈에 직격탄을 받는 게 항생이니까 일단 멈췄어요, 얘도.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들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헝다 이슈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일단 2거래일 연속으로 보시다시피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이, 이런 며칠 전에 이런 장대음봉 이런 게 분명히 다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안화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오늘 헝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는 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근데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아래로 진행되기는커녕 일단은 계속 반등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들도 굉장히 뭐 지금으로선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지금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지금 이게 종가는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강하게 이야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 그죠. 장대음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래가 아니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잘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위안화가 굉장히 중요한 버블 3대 자산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뭐 버블 자산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안화가. 위안화는 그냥 이제 어떤 대표적인 중요한 자산 뭐 이 정도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근데 뭐 말은 그냥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요. 그리고 뭐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오늘 뭐 코스피 일단 그죠? 제가 아침에 해드렸던 이야기면 다 정리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침에 이렇게 음봉으로 하락 마감하면은 종가쯤에 장 막판쯤에 조심스럽게 와서 숏 물량 추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렇게 마감되면 뭐겠어요? 3거래일 동안 이제 여기 위에 어딘가를 확인한 꼴이 됐죠. 여기 위에 저항이 생겼음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이 풋옵션들이 이 밑에 있는 이 양봉의 이 지지력, 이 몸통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또 그 자리 또 확인을 또 하긴 했습니다. 물론 오늘 힘이 모자라서 이 풋옵션들이 상승 마감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잠깐 전광판 한번 볼게요. 그죠? 풋옵션들이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풋옵션들은 확실히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옵션 전광판을 보면서 좀 느낀 거는요. 잘하면 양매도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세력들이.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좀 하려고 했는데 둘 다 매도를 까봤는데 풋옵션은 잘 안 죽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오늘 분명히 세력들이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왜냐면 시장 변동성이 거의 없었잖아요. 0.15% 빠졌는데 0.1% 빠졌으니까 콜도 풋도 다 죽일 수 있죠. 둘 다 열심히 매도를 깔려고 노력을 했는데 풋은 잘 죽지 않더라는 거. 이게 제가 오늘 좀 느낀 점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생각보다 풋이 강하구나.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한 데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자리들이 어떤 직전 저점 뭐 예전에 지지력들을 충분히 확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잘 죽지 않는 게 사실 정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거에다 대고 뭐 너무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방구 한번 끼면은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다만 이런 걸 보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힘의 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확실히 상승의 힘이 약한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확인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제 미국이 반등을 끝내면서 아래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코스피는 굉장히 좀 암울해질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선물 400 근처에도 못 왔습니다. 398.4 어제 여기 터치하고 나서 오늘은 그 근처에도 못 오고 21선과 5일선 이제 다 위쪽으로 저항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이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분위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00이란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400이란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확인도 하지 않고 터치도 못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릴 정도라면은 이건 정말 세력들이 한국을 팔아먹으려고 한국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그다지 뭐 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본 특이점들 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 시장은 뭐 아직 뭐 보시다시피 완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라인들까지는 붕괴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뭐 조심스럽게 숏을 뭐 매집해 본다?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워낙 좀 강했던 코스닥이다 보니까 어쨌든 요런 음봉이 나와도 좀 쉽게 손이 좀 안 나가긴 하죠. 저는 마침 이 자리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날 종가죠, 그죠? 마침 이 자리가 241선이기도 합니다. 현물지수 상으로요. 241선 정도 확실히 깨면은 좀 물량을 과감하게 집어넣는 그런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여튼간 뭐 아래쪽으로 뭐 잘 진행 중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 뭐 어쨌든 오늘의 마감에다가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진 마시고 다만 확실히 한국은 좀 약한가? 라는 생각 정도 그런 느낌 정도 받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마감쯤에 숏배팅 한다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미국장 결론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종가 정도 전 충분히 베팅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또 뭐 미국이 오른다 뭐 이래가지고 또 한국이 오르려고 한다, 그건 뭐 어쨌든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위험 관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이면은 한 번쯤 숏을 이제 물량을 더 추가해 봐도 나쁘진 않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거래일 동안 확인했잖아요. 이런 거 보고도 뭐 못 사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런 거 보고도
손이 안 나가면은 뭐 뭘 믿고 베팅을 해야겠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죠? 네, 확률 게임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확률 좀 높은 거긴 해요. 몇 거래일 동안 저항 확인하고 밀렸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이란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나서 아래에서 400을 다시 터치하러 위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400이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숏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들이대 봐야 돼요. 솔직히 이렇게 위에 자리 440대에서 숏을 사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고 어떤 증거가 없었잖아요. 사실 이런 때는 약간 이제 느낌 이런 걸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많았다면은 여긴 이제 증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분명히 넥라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넥라인 밑에 있으니까 우리는 숏을 해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몇 거래일 동안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개인적으로 난 뜻이 있어서 더 확인하고 하겠다, 뭐 그런 건 괜찮은데요. 단순히 이제 뭐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튼 위험하다는 거,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으로 위험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어쨌든 확률 게임이라는 거를 밑바탕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100%는 없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확률이다 하면은 그 손익분기를 따져보는 거죠. 그죠? 여기 샀을 때 먹을 확률이 높을까, 까일 확률이 높을까 계산해봐서 솔직히 저는 이런 자리면은 숏으로 먹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높은 확률이라 생각하니까 베팅하는 거고, 높은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팅했는데 까일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뜻이고요. 어쨌든 좀 마인드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확인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한번 들이대볼 만하다, 옛날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맨날 이제 요만큼만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뒤에서부터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 훨씬 더 분위기가 사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숏 보시는 분들이 미친 듯이 강하네, 이거 정말 피곤하네, 이거 시장이 너무 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암울한 거예요. 이거는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부근에도 못 오고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의 목표치가 정말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는 그래도 신고가를 쓰고 나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하락할 때. 그래도 뭐 하락의 목표치가 좀 제한될 수 있는데, 코스닥은 보시면 그죠?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들 좀 점검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올라왔네요. 원달러 환율은 21선 부근에서 21선 부근이 아니죠, 그죠? 하여튼간 지금 여기 어디서 일단 1177원, 뭐 1175원 이 부근에서 일단 하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지 어쩔지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이 거래일 동안 멈췄어요. 멈추기는요. 이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나 안 오나 뭐 그걸 보면 되겠죠.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네요. 한국장은 어쨌든 그죠?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단순히 지금 이제 상방의 힘이 이렇다, 하방의 힘이 이렇다, 그런 거 정도로 참고해서만 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미국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미국장 같은 경우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말씀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게 S&P고 이게 S&P고요. 이게 나스닥이죠.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긴 받습니다. 한 달쯤 전에 중국과 일본의 느낌을 좀 받긴 받거든요. 제가 일본 증시 여기 어디서 한번 숏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야, 더군다나 이거 전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을 터뜨리고 있네 이러면서 이런 자리에는 솔직히 교육적 목적으로, 경험을 쌓는 목적으로라도 이런 자리에서 숏 배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여기서 며칠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약간 지금 느낌이 미국장이 좀 그런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특히 S&P는 그죠? 딱 봐도 전고점 저항 부근이죠. 일본 증시 이런 자리 부근이라고요.
그리고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전고점 부근까지 와 있고 S&P가 또 전고점 부근이니까 한번 뭐 추측해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이 일본 증시 이런 자리에서 들었던 이런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생각이 지금 미국 증시 보면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당시에 똑같았죠. 이때 이상하게 일본, 중국이 그때 동시에 강했었다고요. 여기 보시면 그때도 제가 중국 증시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야, 이거 전고점 부근이다. 전고점 부근에서 또 이거 변동성 폭발시키고 있는데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그때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지금 그때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전고점까지 올라오는데 봐라, 이거 완전 텀벙 이거 제대로 된 물량 소화도 없이 아주 그냥 탐욕에 타서 그 아주 그냥 탐욕에 차갖고 지금 증시가 올라오고 있지 않냐. 분위기가 약간 포모입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pportunity죠. 예, 탐욕에 차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그죠? 뭔가 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긴 이야기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어쨌든 두 세력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자리니까 전 뭐 겸허하게 그냥 지켜볼 건데요. 자신 있으신 분들, 신규 베팅이신 분들, 뭐 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어쨌든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뭐 장중에 뭐 상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갑자기 장중에 막 확 올라가고 막 볼린저밴드 찍고 올라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 보이면 오히려 그런 때 숏을 한번 들이대 보시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평상시 그냥 나는 뭐 그런 건 모르겠다, 난 확인하고 들어갈란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저 충분히 멈춘 뒤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야기는 이렇게 드렸지만은 언제나 냉정하게 좀 쳐다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S&P는 이게 봉이 완성된 게 아니죠. 지금 음봉이 아직 장 시작도 안 했어요. S&P 같은 경우는 멈추는 거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자. 나스닥도요. 미국도 강하니까요. 좀 비싸게 사면 좀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안전한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충분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오늘 밤에도 이렇게 멈추거나 하면은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나스닥도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멈추는 게 되겠죠? 반등이 멈추는 게 되겠죠? 2거래일 연속으로. 이 나스닥이 어젯밤에 멈췄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멈추면, 그러면 이제 오늘 새벽 4시 반에 벌떡 일어나갖고 오늘도 멈췄네, 오늘도 하락이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 숏을 한번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죠? S&P는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 멈춘다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루 멈추는 거예요. 어제까지 올랐기 때문에 S&P는 좀 주의하시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들은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죠. 역시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러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살아나야 될 자리입니다. 한국장 풋옵션들 위치하고 비스무리해요. 한국장도 몇 달간 지켰던 이런 저점 자리에서 오늘 풋옵션들이 일단 양봉은 달았고요. 상승 마감하진 못했더라도 비슷하게 빅스도 이 자리에서 지금 양봉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살아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모습이고요.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하여튼 뭐 종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그다지 큰 의미 없을 수도 있고요. 금리는 오늘도 올라가면 나스닥은 좀 철렁하겠죠. 하여튼 금리도 뭐 잘 확인하시고, 달러 인덱스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 중요하니까 좀 집중하실 분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